자, 오늘은 물리할 거예요. 물리하고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화학의 주기적 성질 있죠? 거기 좀 리뷰를 좀 잠깐 좀 하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 이제 그 전반사까지 설명했지. 굴절에 대한 전반사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학 원에서는 굴절의 법칙, 그다음에 전반사 이쪽이 한 꼭지로 시험 문제 꼭 나오는 부분이고 중요한 파트고요. 이제 뒤에 니네들이 어려워하는 회절 간섭이야. 오늘 이제 간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간섭. 그래서 회절하고 간섭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좀 해봅시다. 회절, 간섭. 조금 생소한 용어기도 하죠. 회절, 간섭. 회절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diffrac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섭. 니네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 간섭 영어로 보니 interference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파동에서의 회절 간섭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정도는 니네가 이제 물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파동의 대표적인 성질이 4가지가 있었어. 굵직한 거. 뭐 있었죠? reflection, 반사. 그죠? 그 다음에 reflection, 뭐였지? 굴절. 그 다음에 diffraction, 회절. interference, 간섭.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자, 반사는 다 알지? 반사의 법칙. 굴절은 매질이 서로 다른 경계면에서 꺾이더라. 굴절이었어. 자, 이제 회절은 뭐냐면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 이게 파동의 아주 전유물이었어요. 입자성하고 파동성을 설명할 때 파동성의 아주 정확한 성질이 이 회절의 성질이야. 그 다음에 간섭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이 있어. 파동이 2개가 만나면 겹쳐요. 위상이 같으면 커져. 위상이 반대면 상쇄돼 가지고 큰 값이 작은 값하고 상쇄돼 가지고 나머지 값이 남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잖아 지금. 어머니가 여기다 동시에 아니면 뭐 재난 문자가 니네들한테 동시에 들어오잖아. 자, 재난 문자가 니네한테 동시에 들어왔는데 여기 이 공간 안에 그 주파수를 가진 파동이 들어오면서 다 겹쳐가지고 이게 하나로 합쳐진다고. 근데 얘네들이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그러거든. 니네 각자 스마트폰의 주파수로 각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안에서 섞일 때는 보강도 일어나고 상쇄도 일어나고 그래갖고 하나의 파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니네 각자의 주파수로 각자 들어간다고. 그래서 파동이 독립성도 갖고 있고 얘네들이 만났을 때는 위상이 같았을 때는 보강도 되고 상쇄도 되고. 그래서 상쇄되는 거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이 돼요. 니네 요새 이어폰 많이 쓰잖아. 이어폰 성능 좋은 이어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초소형 마이크가 들어있어. 그래서 외부에서 소음이 오면 그 소음을 그 마이크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음이 이렇게 만약에 왔다 그래봐. 그래서 뭐 물론 종파니까 이렇게 왔다 그래봐. 그러면 그걸 감지해서 이거 자체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하고 반대되는 위상으로 파동을 발생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오는 외부의 잡음이 내가 발생시킨 거랑 상쇄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오롯이 음악 소리만 아주 깔끔하게 들어. 너네 백색 소음이다 뭐 이런 말 들어봤니 혹시? 그래서 독서실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외부 소음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상쇄라고 하는 간섭 효과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빛의 간섭, 소리의 간섭, 물리에서 간섭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이용된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파동의 회절부터 먼저 좀 잠깐 설명하고 회절 간섭에 대한 얘기. 우리 오늘은 이제 포인트는 간섭에 대한 얘기를 더 집중적으로 할 거야. 간섭 현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회절부터 선생님이 잠깐 좀 설명을 해볼게요. 번호를 첫 번째로 이렇게 매겨보자. 회절. 정확한 거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파동이. 이걸 우리는 회절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렇게 여기 이제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이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종이에다가 커터칼로 쓱 한번 그었다고 생각해봐. 그런 정도의 이 너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슬릿이라 그래. 여기에 슬릿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파동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여기를 통과하면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지만 이건 입자성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지만 실제로 파동성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파가 이렇게 퍼져나가더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장애물 뒤편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더라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주로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입자성하고 파동성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미리 선생님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슬릿이 이렇게 있다 그래봐. 저 물결이 됐던 전자기파가 됐던 이 전파원에서 빵빵빵빵 파원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슬릿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방방방방방방 이렇게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얘를 한번 두 개로 한번 들어볼게. 이런 슬릿이 있다 해보자. 너네 활 잘 쏘는 사람 누구니? 뭐 윌리엄 텔이냐? 여기다 이제 화살을 쏜다고 해봐. 구멍을 이렇게 슬릿을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아들 머리 위에다가 자 사과를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화살을 쏜다고 해봅시다. 석궁으로 화살을 탁탁탁 쏴요. 쐈을 때 여기에 화살은 다 박힐 것이야. 그리고 여기를 통과한 얘만 가서 이 사과에 가서 콱 하고 박힐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장애물이 걸려있는 애들은 절대 저 사과를 맞출 수가 없다. 맞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과에만 맞더라. 이게 정확한 입자성이잖아. 화살이라고 하는 입자가 가서 통과할 수 있는 그 슬립만 통과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애를 맞추더라는 거야. 자랑질 한번 해야 되겠네. 선생님 어제 나 저기 손글씨 쓰려고 그 애플 거 그 뭐라 그러니 아이패드? 그 얼음패드가 없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샀어요. 근데 아이패드를 샀는데 그게 비싸더라. 어쨌든 그걸 샀어. 이제 그걸 갖다가 선생님이 좀 망가뜨려 보려고 실험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자, 봐봐. 이렇게 있어. 여기에 슬릿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애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이것도 사과죠. 자, 아이패드를 여기다가 세 개를 이렇게 갖다 놨어. 그래 놓고 나는 여기를 뭘 준비했어? 전자총을 준비하는 거야. 물론 전자는 저 아이패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세기의 전자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놈의 전자를 한 발만 쏠 거야. 한 발을 꽝 쏠 거야. 그랬더니 이게 다 망가져요. 이게 파동성이야. 화살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화살은 하나가 하나밖에 못 맞추잖아. 근데 이놈의 전자총에서 내가 분명히 센 놈 하나를 쐈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장애물 뒤편까지 심지어 퍼져나가서 얘네 세 개를 다 망가뜨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주 선생님이 극과 극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나중에 파동성을 갖더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분명히 전자 하나를 쐈는데 애플 세 개를 망가뜨리더라는 거지.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 이걸 우리는 회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자가 나중에 파동성을 갖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결론인데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할 수 있겠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입자성하고 파동성을 규명할 때 회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전자도 회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요게 이제 회절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다. 이제 전자가 나중에 이제 핵심이 전자는 우리가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다. 원래는 처음에는 광선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금박을 핑글핑글 돌리더라. 입자를 갖고 있네. 질량을 갖고 있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현대물리에서는 얘가 파동성을 띠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입자성은 당연한 거고 뭐다? 파동성도 같더라. 그 파동성을 규명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전자총을 샀더니 전자총이 다 얘네들한테 효과를 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입자성, 파동성. 그래서 이제 우린 뭐라 그래? 얘를 이중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이런 이중성을 갖더라.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물질이니까 물질 그러면 입자의 어떤 느낌이잖아요. 물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죠? 근데 거기다가 파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물질파,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물질파를 정의하게 된 거야. 이 물질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입자도 가지고 있고 입자성도 가지고 있고 파동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런 관계에 있더라. H는 플랑크 상수야. 그래서 람다라고 하는 배웠죠 우리? 파장은 P는 운동량이야. 운동량하고 이런 관계에 있더라. 반비례 관계. 운동량을 풀었으면 어떻게 되니? MV죠. 이렇게 되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이거 외워야죠 뭐. EM 2K당 이렇게 되더라. 뭐 물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증명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일단 니네들은 공식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게 자동으로 툭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별거 아니요. 여기다 써줘 볼게.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니네 P는 운동량 P는 MV인 거 알잖아. 그 다음에 또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키네틱 에너지다 그래서 EK라고 쓰죠. 야 운동 에너지 모르는 사람 없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식에다가 니네 양변에다가 EM을 한번 곱해봐. 양변에다가 EM을 한번 곱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냐? EM 2K죠. 얘 EM 곱하면 어떻게 되냐? M제곱에 V의 제곱이 되지. 뭐의 제곱이야? P의 제곱이잖아. 그치?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P는 어떻게 된다고? 루트 EM 2K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니네는 이 공식 외워갖고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원리로 나온 거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드브로이의 물질파다. 일단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유용하게 쓰인다. 그래서 회절을 일단은 이렇게 설명할 거야. 회절 현상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회절은 파동에서 뭐 물결파가 됐던, 그 다음에 이제 전자도 이제 파동성을 가지니까 전자가 됐던 이렇게 됩니다. 이제 뒤에 가서 또 광전효과 얘기하겠지만 빛이라고 하는 애는 우린 파동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미 파동이야 빛은. 100% 파동이야. 그런데 빛도 입자성을 갖더라는 거지. 그게 이제 광량자설이라고 하는 광전효과야. 다음 시간에 그건 할 거예요. 그래서 빛도 입자성, 파동성을 다 갖더라는 거야. 전자도 입자성, 파동성을 다 갖더라는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입자성, 파동성 다 갖고 있더라는 거죠. 니네 몸 안에 그죠? 마음속에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잖아. 이중성 다 있어. 이중성. 우리는 그걸 물질파라고 얘기를 한다.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회절은 요 정도 정리합시다. 요 정도 정리하고 회절이라고 하는 건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 두 번째.